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물류하고 공급망 분야의 ESG, 그중에서도 사회적 책임, S 공시입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도 있고 또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 논의처럼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업무와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감사관들이 물류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볼 때요, 어떤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보는지, 그리고 이걸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규제를 지킨다, 이걸 넘어서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네,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감사관들이 주목한다는 그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근로자의 안전과 근로 환경이군요. 네. 아무래도 물류 현장은 좀 산업재해 위험이 다른 곳보다는 높다 보니까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감사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이거예요. 근로자의 안전하고 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회사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잘 돌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아, 실제로 작동하는지요? 네. 예를 들면 그 산업재해율 있잖아요. 특히 근로자 1000명당 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천인율 기준으로요. 그 수치나 아니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건수는 사후 조치 내역 같은 거요. 그리고 안전교육은 얼마나 자주 실시하고 또 실제로 얼마나 참여하는지 참여율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네네. 당연히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율이나 휴게시설 현황 같은 근로 환경 지표도 중요하게 보고요. 산업재해율이나 근로시간 같은 거는 사실 다른 산업에서도 중요할 텐데요. 혹시 물류업계 감사에서 특별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지점이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물류는 그 업종 특성이 또렷하니까요. 예를 들어 운송 분야라면 모든 운전자분들이 안전교육을 100%다 이수했는지, 그리고 월 1회 이상 차량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디지털 운행 기록계 DT기라고 하죠. 네, DTG요. 네, 그 데이터가 잘 관리되고 또 분석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 DTG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운전자 피로도 같은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게차 운전자 자격증 보유 비율이나 작업자들이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는지 착용률, 그리고 화재 예방 시설 점검이나 훈련 기록 같은 걸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산업재해율 0.3%밀 달성, 업계 평균 0.8%밀 대비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성과를 보여주고요. 동시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제도 개선 노력 같은 정성적인 설명을 균형 있게 담는 게 효과적입니다. 결국 회사 내부의 안전만큼이나 우리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 그러니까 협력사들의 상황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 공급망 관리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요즘 EU 공급망 실사법 같은 국제적인 움직임 때문에 더 중요해졌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감사관들이 확인하고 싶은 건 이거죠. 협력사를 포함해서 전체 공급망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 회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협력사들의 ESG 수준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협력사 ESG 평가 대상 비율은 얼마나 되고 또 평가 지표는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아, 평가 기준 같은 거요? 네, 특히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또 협력사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은 괜찮은지, 현장 실사나 설문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는 활동 내역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근데 물류 협력사들은 규모도 그렇고 업종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운송사도 있고 창고 운영사, 하역 업체 등등요. 관리할 때 특히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좀 영세한 협력사들은 이런 ESG 평가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감사관들이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나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력사 유형별로 중점 관리 포인트가 좀 달라요. 운송협력사 같은 경우는 운전자분들의 적정한 휴게 시간 보장, 그리고 공정한 운송료 지급, 차량 안전기준 준수 여부, 이게 핵심이고요. 창고나 하역협력사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는지, 또 적정 임금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감사관들도 무조건 높은 기준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협력사의 ESG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지원, 예를 들면 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진적인 개선 계획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SKC나 LG 디스플레이처럼 협력사 평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RBA 같은 국제 표준을 참고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은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네요. 예전처럼 그냥 기부금 내는 걸 넘어서서 기업 활동하고 연계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회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사업 특성과 연계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가. 감사관들은 그 활동이 회사의 비전이나 사업 전략하고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또 지역사회의 실제 필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지속 가능성이요? 네. 그리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고요. 혹시 물류기업만의 특색을 살린 활동이라면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예로는 CJ 대한통운이 자사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서 재난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운송하는 활동 같은 거요. 아니면 LX 판토스가 물류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현대글로비스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겠네요. 사업이랑 직접 연관된 활동들이네요. 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의 성과를 구체적인 지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건수나 수혜 인원,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취업으로 연계되었는지, 그런 취업 연계율 같은 측정 가능한 데이터 제시가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또 이걸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지도 한번 점검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 안전과 환경, 공급망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이 부분들이 감사관들이 물류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들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요, 이런 활동들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쌓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위한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ESG의 마지막 퍼즐이죠. 지배구조, G 공시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실무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